옛날 DJP 음. 시절에는 정말 진보의 대장과 보수의 대장이 연립정부를 꾸렸지 않습니까? 예, 김종필 대표한테.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음. 그 두 분의 거리보다는 저와 이준석 대표의 거리가 훨씬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굉장히 뭐랄까 자유롭게 말씀하는 네, 거침없이 말을 하는 네, 스타일이고 네. 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네. 비판도 거칠게 네네. 해서 비판을 받았던 측면도 있고 네.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품격 그리고 하하하, 이제 예. 그런 거에서 두 분이 함께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대 예. 연합 뭐 이런 네, 오히려 그 세대 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봐주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세대 네, 통합 그리고 모델로. 저는 나이 먹은 사람답게 또 경험이라든가 또는 절제라든가 이런 걸 보일 거고요. 예. 우리 이준석 대표는 또 젊으신 분이니까 예. 그걸 이게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좋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그 분방함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맞짱도 뜰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점잖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DJ와 노무현의 정신이 사라진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기 위한 제3지대행을 선택한 것인데요. 탈당 선언 후 첫 방송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고민 끝에 24년간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선택을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네, 여전히 마음이 아리지요. 예. 그동안에 짧게 봐도 수개월 동안,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었는데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예.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동안에 몇 차례 연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때문에 또 연기를 했고 그래서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오늘 국민께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표님을 또 사랑하는 많은 분들,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당에 남으셔가지고 이 양극단의 정치를 바꾸실 수는 없었겠는가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제가 당에서 서 있을 땅이 한 뼘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아무런 역할도 없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죠. 지금의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선거 때 지원 연설이나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양당 모두 싫다.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그 절망감 이걸 공감하면서 그분들께 길동무가 되드리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후자가 저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탈당 선언까지 이어진 것인데 그런데 오늘 강북구 의원을 대표해서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제 탈당 만류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만류보다는 비판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당을 떠나셔야만 하느냐. 또 그동안 대표님 꽃길만 걸으셨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어떤 답이시겠습니까? 예,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제가 만약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연기를 했었는데요. 발표를. 그 사건으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대로 가서는 양당이 사활을 거는 그런 혐오의 정치가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을 찾는 길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꽃길만 걸었다고 하는데 물론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았지요. 그런데 공직이란 건 누리고 즐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공직관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지만 늘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는 자부합니다. 예. 근데 오늘 그 성명을 보면 음. 사실과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아하. 비난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건데 제가 예. 윤석열 정부는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만 비판했다 그러는데 예. 지난 2년 동안 제 SNS를 보시면 80%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하다가 음. 최근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 비중 있게 하는데 단지 언론들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더 즐겨 다루기보다는 예. 당내에서 싸우는 걸 더 즐겨 다루니까 그렇게 비쳤을지는 모르지만 예.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한 160여 명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성명을 발표한 분들이 129명이어서 나머지 한 30여 명 의원들은 네. 그러면 네. 어떤 마음인 것인가? 그 대표님의 탈당에 공감하는 분들이 아닌가? 혹은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더러는 어떤 의원들은 대표님 저는 거기 서명 안 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네. 말하자면 뭐랄까요? 상황이랄까 문제의 비중이 어디 있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분도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미 제 탈당 기자회견이 예고된 바로 그 목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커요. 예. 그건 침묵하다가 막판에 와서 이제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는 시점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건 다분히 내부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님과 같은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뭐 하고 지금 예, 말을 하고 있냐. 예. 지금 오히려 자성하고 침묵할 때다. 네, 그 좀 아쉽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저한테도 탓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하고 좀 만납시다. 어허.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음. 그런 노력이 있었음직도 한데 아하. 그렇게 하신 분은 제 기억으로는 한두 분밖에 없어요. 아, 현역 의원 중에 네, 대표님 직접 뵙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 총선 지금 네. 대신 의원들 되게 대표님을 후원 회장으로 모시고 다들 당선도 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네, 4년 전에 제가 45명 정도의 후원 그러니까요. 회장을 해드렸고요. 그분들이 원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원 연설도 50군데 정도 했었지요. 예. 그리고 결과도 좋았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지나니까 후원회장 사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굉장히 그 냉엄한 현실에 눈을 떴달까요? 예. 많이 서운했달까 하는 게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현 민주당을 DJ와 노무현 정신 사라진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의 민주당에는 DJ와 노무현이 없습니까? 사진은 있어요. 사진은 있다. 네. 아,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당내 반대파들을 포용하고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를 6대4 정도로 했습니다. 40%의 반대를 용인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5%도 안 될까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예. 1인 정당화 됐거든요. 그 점에서는 DJ 정신 이전에 아하. 그 어떤 것도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음. 1인 정당이 됐다는 것이 참 아쉽지요. 예. 네. 그렇군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당 운영이라는 것이 당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표님께서? 예. 여러 가지 뭐랄까요?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변화는 예. 훗날 보면 한 시대의 변곡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아하. 변화인데요. 예. 나중에 보면 안 좋은 변화였다고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대표님 탈당의 변 내용 중에 이제 동지들을 수박이라고 칭했다. 뭐 이런 네, 부분도 네. 가슴 아파하셨고. 네네네.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악마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진행돼 왔다. 네, 네. 이런 부분을 비판해 왔는데 네네. 대표님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아. 제 재산이 뭐 몇 조라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누가 좀 찾아주시면
그분께 제가 99%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그런 식으로 마구 했지요. 네 마구 했지요. 그냥 인격을 마구 짓밟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많이 그래도 굳은 살이 bek혀서 이제는 좀 견딜만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렇게 이제 수박이라 칭하는 어떤 비판하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수차례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러한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진정성이 없었다. 예를 들면요. 예.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든가 아하. 또는 현저하게 그걸 위반한 사람은 제명 처분을 하겠다라든가 아하. 그런 조치를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그런 예.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하. 말로만 했습니다. 아하, 말로만 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 당에 네, 어떤 영향력이 없는 말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자, 자연스럽게 신당으로 한번 주제를 좀 넘겨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럼 이 세 분들과 이제 신당을 함께 만드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예. 될까요? 네,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하시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만날까에 대해서는 거의 막바지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까지 지금 거의 다 접근한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함께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정이 지금 저희 이제 정해지는 상태인 것이고, 네, 거의. 이제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그 네, 세부 조율만 어느 남았다. 시점에 만날 것인가. 아하, 네, 어느 시점에 만날 것인가. 그렇군요. 오늘 이제 조응천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제 추가로 탈당할 현역 의원들이 꽤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까 이제 질문드렸던 서명은 하지 않았던 30여 명의 의원들 그분들이 혹시 함께 나오시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제 국회를 떠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예. 조응천 의원 같은 감각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실제로 의원들이 어떤 기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아직 예측을 잘 모르겠어요. 아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을 두고 좀 네네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자, 이제 원칙과 상식이 원래 네 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예. 탈당 기자회견 30분 전에 네네네. 마음을 바꾼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대표님과 되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가까운 분이었고 네네네. 이재명 대표 측의 또 메시지를 전한 창구였던 걸로 제가 또 네네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셔서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 뭐 경위가 있었겠지요. 예. 네, 경위가 있었을 텐데 그거 일일이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그 윤 의원의 처지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도와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현 아무개 씨의 문제, 그러니까 보도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천 때문은 아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 말도 네. 본인에게 뭐 주말에 전화가 울먹이면서 네네네.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네네네. 말을 하는 거 보면 공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일각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함께 근무했던 네네. 분들이 강하게 반려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SNS에 올린 것이 있지요. 예. 뭐 통음 얘기도 나오는데 아하. 여러 차례 술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은 틀림없는 일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설득이 좀 강하게 작용했던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었을 테고요. 예. 임종석 실장과 윤영찬 의원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고 저는 조금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이래서 아하. 좀 조심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도 오래 이렇게 선후배로 지내다 보니까 굳이 말 않고도 서로 아는 그런 건데 임종석 실장과 윤영찬 의원은 비슷해서 서로 말도 많이 하고 예. 서로 농담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네, 뭐 이런 사이여서 예. 네, 뭐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당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럼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당원과의 관계입니다. 예. 네, 그분들을
모두 함께 같이 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누구는 함께 가고 누구는 안 갈 텐데 그러면 동지가 갑자기 적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고통이 남게 됩니다. 예. 그것을 강요한다는 게 아하.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있죠. 예. 제가 딱 20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생길 때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대변인, 후보 시절의 대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을 안 갔거든요. 예. 제일 큰 이유는 당원과의 관계, 당원들을 버릴 수 없다. 또는 당원들을 분열시킬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제일 강해서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에 윤 의원이나 다른 분한테도 제가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 고통스러운 선택이 기다릴 거다. 힘들 거다. 근데 그런 위로는 해드렸어요. 더구나 저는 저희 아버지가 20대 청년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민주당의 당원이었기 때문에 예. 단 한 번도 보상받지 않고 일만한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명의 지방당원들 이렇게 고통을 드린다는 건 아무리 정치인이어도 그 짓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영찬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서운함도 없고 네, 오히려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사람, 부족한 저를 그동안에 도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영찬 의원이 이 메시지에 큰 위로를 받으실 것 같군요. 네. 자,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이 굉장히 높은 네네네.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님이 나오신 이유가 될 만큼 그만큼 양극단 정치에 네네.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진단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구상하시는 제3지대 신당의 비전 혹은 가치는 무엇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것은 역시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것 이지요. 제가 늘 그 쉽게 비유한 것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지금 3년째 받아들고 있거든요. 대선부터 지금까지. 예.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3번 누구 이렇게 써드리는 3번 무엇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넣는 시험지를 내놓는 것 예. 이것이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을 경험하시고 네네네. 그중에서 미국의 양당 정치보다는 독일의 그렇습니다. 다당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네. 판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선택지로서의 제3신당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윤석 전 대표와 과연 함께 하실 것이냐 네. 함께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또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게 사실인가요? 함께 할 텐데 협력의 방법이 무엇일까에 아하. 대해서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완전히 하나의 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선거에서 어떤 협력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또는 제3의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인데 아마도 그때쯤 되면 어떤 국민의 여론 같은 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 여론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협력의 방법을 알려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다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방법이 무엇이건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은 100% 맞다. 그러나 네. 그 어떻게 문제에 있어서는 조율과 시간이 필요한 네. 상황이다라는 것이군요. 자, 그러면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대표님과 윤석 전 대표가 함께 대담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다. 두 분이 함께 처음 만나서 말씀 나누신 건 처음인 거죠? 방송상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예. 단둘이 비밀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언제 하셨습니까? 네, 그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대담 며칠 전에. 1월 네. 초군요, 그러면. 그렇죠. 1월 예, 초였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담에서 만났죠. 대담은 굉장히 진지해서 예. 우리의 그런 무슨 연합이라든가 협력 얘기를 그렇게 깊게 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까? 그 정책이나 혹은 뭐 당의 비전이나. 토론으로서는 예. 굉장히 스케일이 커가지고요. 아하. 예를 들면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런 기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피해야 하는가, 라든가, 예. 저출산 문제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라든가 예. 굉장히 아하.
진지하고도 큰 문제들을 그렇군요. 주로 다뤘어요. 그렇군요. 그 함께 좀 말씀 나누면 어떠십니까? 공통의 가치 혹은 공통의 분모 많이 느끼셨습니까? 아, 그럼요. 문제의식 같은 것은 같은 거고요. 예. 네, 큰 틀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의 네, 네. 대표 출신이고 네. 또 이제 이낙연 대표님은 그 진보라 네.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네. 대표이셨기 네.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함께 가는 것이 가치 연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을 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옛날 DJP 음. 시절에는 정말 진보의 대장과 보수의 대장이 연립정부를 꾸렸지 않습니까? 예, 김종필 대표와 네, 함께. 네. 그러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음. 이 그 두 분의 거리보다는 저와 이준석 대표의 거리가 훨씬 가까울 겁니다. 직접 말씀 나눠보시니까 그렇게 가깝게 네, 그렇게 느끼셨고. 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굉장히 뭐랄까 자유롭게 말씀하는 네, 거침없이 말을 하는 네, 스타일이고 네. 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네. 비판도 거칠게 네, 네. 해서 비판을 받았던 측면도 있고 네.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품격 그리고 하하하, 이제 예. 그런 거에서 두 분이 함께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대 예. 연합 뭐 이런 네, 오히려 네, 그 세대 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봐주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세대 네, 통합 그리고 모델로다. 예, 저는 나이 먹은 사람답게 또 경험이라든가 또는 절제라든가 이런 걸 보일 거고요. 예. 우리 이준석 대표는 또 젊으신 분이니까 예. 예, 그걸 이게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좋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런 그 분방함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맞짱도 뜰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점잖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좋은 점을 우리가 사서 함께 용해해 가면 아주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력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대표님이 연설하시면서 네. 맑은 물을 얻기 위한 허드렛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허드렛물 역할이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예전부터 어떤 자리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으면 먼저 발언하게 되면 제가 예의로서 그런 말을 늘 해요. 그렇군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마중물이라 그러지 왜 허드렛물이라고 하냐. 예. 네, 그래서 그건 나를 낮추는 것이다. 네. 네. 특별하게 의미 있다기보다는 평소부터 제가 1번 타자로 나가면 항상 다음 분들한테 그 예양으로서 저는 허드렛물 노릇을 할 테니 맑은 물은 이 다음 분한테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허드렛물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의사가 없으신 건 있으신가요? 출마 않겠습니다. 출마 안 하시고 네. 오직 총선에 돕는 역할로 함께 하실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강론으로 가서 아까 이제 어떻게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역구 출마는 3번으로 통일을 하고 네. 각 세력들의 비례대표는 비례 공천을 각자 세력끼리 분리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정당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방식.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건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요. 아하. 네, 정당법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떻게 문제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네네네. 있을 것 같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특히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인 바가 있고 어제 공개된 광주 KBS와의 네. 인터뷰에서 호남에서 당당히 제2당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은 본인도 이제 그동안 호남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네. 또 이낙연 대표님의 존재 때문에 또 네.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저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러셨구나. 예. 뭐 하도 그 분방하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3신당이 출범을 하게 되면 네. 호남에서도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도 함께 하시고 한다면. 당연히 예. 저희가 한다면 예. 당연히 최소한 2당은 해야죠. 최소한 호남에서 네. 최소한 2당은 할 것이다. 그럼요. 아하. 네, 그럼요. 그렇군요. 네. 몇 석 정도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호남 2당은 뭐 목표라기보다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고. 네. 그러면 과거 이제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네.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네.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하. 호남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었으니까요. 아하. 네,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만은 또 호남인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앙 같은 사랑이 있어서요. 네, 그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양당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예. 또는 폐해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호남민들도 갖고 계시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저희가 나서면 음흠. 호남민들께서 주목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응답할 거다. 네, 제3지대에서. 자,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한번 여쭙고 네, 싶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네.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네. 높은 상황입니다. 네. 현 정부 거부권 정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방탄 정당이라고 예. 하는데 예. 대통령 자신이 방탄 대통령입니다. 아하. 민주당이 의석수로 방탄을 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을 하잖아요. 더구나 배우자의 비리 혐의에 대한 특검법을 방탄했단 말씀입니다. 예. 이건 그 민심에 상당히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은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네,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요. 근데 자꾸 이렇게 거부하면 나중에는 국민들이 한 번으로 그 분노가 이렇게 응축되다 보면 예.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좀 걱정됩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는 시점이 총선이 될까요? 총선도 될 수 있고요. 예. 총선 이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눈앞에 두면 국민의 불만을 살 만한 것들은 자꾸 보류하면서 뒤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선거가 지나면 그게 터져 나오는 것인데 특히 이제 민심과 선거 결과가 동떨어지면 예. 괴리가 크면 아하. 선거 후에 폭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1965년에 국민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한테서 마음이 떠났는데 예. 3.15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예. 그 한 달 뒤에 4.19 혁명이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일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양당 모두 싫다는 게 최근에 더 늘어서 40%에 육박하는 걸로 나옵니다. 예. 물론 이분들 중에 모두 투표장에 가시는 건 아니고 투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섞여 계시겠지만 예. 그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되는 것이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 관점도 이번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방탄 대통령에다 비판을 하셨지만 이제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총성령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총선 용이건 뭐건 간에 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을 그렇게 연달아서 거부해 버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지요. 네.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고 정부로 가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양쪽 모두 합법적이긴 한데 국민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 그 허망한 일들이 그냥 계속되는 것이죠. 예. 네. 국회 다수당도 힘자랑하고 대통령도 힘자랑을 하는 건데 모두 합법을 가장한 가장까지는 아니고 합법의 옷을 입은 힘자랑이죠. 예. 그 쇼만 보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변화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좌절감이라든가 그 억울함이랄까 분노감 이런 것이 이렇게 누적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 불안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예. 좋지 않은 것이니까 예. 그때 이걸 누군가는 흡수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걱정된달까 불안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면서 또 부산 민심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네. 있는데 그분의 순발력과 경쾌함 이건 상당히 국민의 시선을 끌어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요. 순발력과 경쾌함. 네네. 보통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것이죠. 아하. 네네. 어떤 때는 책상 위에 올라가기도 한다든가. 셔츠를 풀고. 네네네.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을 거고요.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왜 활용하지 못할까. 저는 맨 처음에 좀 두려웠었어요.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화까지 할 수 있다면 아하. 예컨대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를 백지화한다든가 아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백지화한다든가 이렇게 몇 가지를 해결하면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줄 텐데 아하. 그리고 민주당이나 야권은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그렇게 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아바타 노선을 선택했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법을 아무 소리 않고 거부하는데 동조한다든가. 예.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은 경쾌쇼, 예. 경쾌행보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주는 답답함 이것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해소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지금 뭐 엉뚱한 그 순발력과 경쾌한 행보 이 구경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것으로 국민들의 그 불만감이 대체되고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 그래서 네. 이제 대표님의 제3신당 행보가 또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24년간 몸을 담았던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이낙연 대표님 뵙고 있는데요. 예, 탈당 선언 첫 방송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정치를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을 국민들께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저희 아버지 때부터 2대에 걸쳐서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모태신앙 같은 민주당을 떠난 날입니다. 굉장히 착잡한 날이고 목이 많이 잠겨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지금은 이 정치를 이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어떻게든 바꿔서 대한민국을 다시 지속 가능 국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제가 평소에 않던 탈당을 결심하고 또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나름으로는 절박한 선택이었고 제가 국가로부터 혜택받고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국가에 오히려 또 국민께 빚을 갚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 보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 마지막 봉사여도 좋다. 이런 심정으로 이번에 길에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하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